오늘은 8월 9월 최근 태권도계 이슈와 뒷이야기를 격이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9월 24일 이근창 국기원 사무처장 정식 1심 재판 결과가 있었죠. 2월 중순에 이근창 국기원 사무처장이 업무정지를 당했죠. 개폐식 대행사를 이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점수 중에 자기 거를 바꾼 거예요. 바꿔서 그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S업체가 개폐식 대행사로 선정이 되도록 입찰 서류를 조작한 거죠. 결론은 그래서 400만 원의 그 약식 명령형이 그대로 일단 1심에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시일이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국기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소집, 그리고 뭐 해고 등의 이제 절차를 그 전까지의 국기원에서 내놨던 반응을 보면 밟을 것으로 보이나 당장 추석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고민이 깊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연득 부원장은 지금 현재 외부에 비춰지는 어떤 지금 스탠스는 내 부하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냐, 살릴 수 있을 만큼 난 최대한 노력하겠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속마음은 자기가 살아야지 뭐 이건창 씨 살리고 그렇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4대학을 비롯해서 이 모든 그 어떤 산하 기관들의 어떤 근무 기간과 어떤 그런 그 기조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해고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과 관련해서 국기원은 명확하게 지금 현재 업무 정지 상태이기는 하나 1심 결과에 따른 국기원 내부 규정에 따른 어떤 징계를 정확히 밟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할 때 계속 국기원 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말들은 뭐냐면 1심 재판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추석이 껴있긴 하지만 추석 이후라도 곧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또 다른 시각이긴 하겠지만 결과 징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려면 결국에는 임원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모양새가 될 거란 말이에요. 뭐 뒤에서는 이제 문체부에서 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섰을 경우에 이근창 처장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내지는 자기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모르는 본인들만 알고 있는 무언가의 카드를 꺼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이들을 좀 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다녀왔는데 현재 그 취재 결과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또 1심 재판 결과 통지서가 아직 개인한테 배달이 안 됐기 때문에 통지를 받고 도중에 받아가렸다면서요? 종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하여튼 국기원에서는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따라서 아마 10월 초에 그게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어제 그 종이를 뭘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날로부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미 추석 연휴가 지금 그것도 날짜가 아마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25일 오늘이면은 적어도 다음 1일까지인가? 10월 1일까지 기간이 연휴는 없어요. 빼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공과금도 연휴는 빼고 그 다음날 하루 내려주는데. 하여튼 10월 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처장 1심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해고를 할 것인지 그 후에 어떤 중징계를 낼 것인지 한다니까 10월 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는 정관에 명시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징계위원회에 나온다는 것은. 회장님 어떻게 이걸 예상하십니까? 저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이 처장 싫어하는 쪽에서는 해고 얘기를 하던데. 서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 하는 데서 같이 답답해서 일을 못하겠다 해서 스카우트 돼서 그때 같이 일을 호흡을 또 마친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국견에 갔는데 이 사내 정치에 내가 적응도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조직 구조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들 아마 서 기자님 국견에서 근무한 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2005년 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명. 사내 정치, 건강하지 못한 조직 구조에 제가 이제 적응을 못해서 나왔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국견연구소 최상한 수석 연구원 같은 맥락이죠. 둘이 또 친구잖아. 그렇죠. 예, 공교롭게도 지금 비슷한 시기에
지금 최상한 지금 수석연구원이 지금 뭐 또 공경에 처해 있다 그러잖아요, 인사상. 네. 우리가 터키 삼순의 그 그랑프리 취재를 가 있는 기간 중에 국기원에서 이와 관련한 징계위원회 최상한 수석연구원에 대한 그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이 나왔어요. 해고 결정이 나왔고 어제 네, 말씀하시죠. 어제 그 징계위 해고 결정에 대해서 원장 정만순 원장이 정직 2개월에 직위 해제,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11월 23일까지는 일단 그 정직 2개월 기간입니다. 어제 그 최성한 연구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국기원의 손천택 소장이 오면서 이제 갈등이 점화가 됐는데 손천택 연구소장 명령에 불복종했다. 조직 내 위계 질서를 깨뜨렸다. 뭐 다 통틀어서 하극상을 했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덧붙여서 총 8가지라고 그래요. 인사 처음에 조사위원회에서 그 최상환 그 수석연구원에 대해서 조사했던 것이 하극상이 큰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총 8가지 정도의 조사 내용이 있었고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볼 만한 것들이다 라고 이제 추려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상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네, 징계위원회 해고까지 안 가고 일단 잘못한 것 인정해라. 그리고 인사 이동에 따라서 보직 변경을 하겠다. 근데 최상환 연구원이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밤새워 열심히 일하는 결과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내치느냐. 나는 인사 이동, 보직 변경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해고를 일단 시킨 거고요. 어제 정만순 원장이 정직 2개월 직위 해제 이렇게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신청이 이제 15일 이내인데 이 신청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짚어야 될 게 좀 2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우선은 우리가 그 평택 한마당 기간 중에 이 그 최상환 수석연구원이 그 손천택 연구소장이 하극상을 했다 이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듣기로는 거의 뭐 드자비질을 할 정도로 달라들었고 그래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 말릴 정도였다. 그냥 뭐 단순히 연성 정도는 아니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조사위원회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가가지고 해고 결정이 됐는데 조사위원회에서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중에 4가지 정도에서는 따져볼 만한 일이다라고 이제 그 추려졌는데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관련된 내용이 이 조사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이 손천택 연구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환 씨가 소명 내지는 어떤 문제 제기됐던 분들이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손천택 연구소장이 연수원장에게 허위 보고했다. 업무에 대해서 뭐 의혹이 있다. 개인적으로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이 하극상이 벌어지기까지 과정이 자 그렇다면 징계위원회에서 최상환 씨를 해고를 하든 뭐 정직을 하든 뭐 내가 잘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손천택 연구소장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으니까 손천택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무언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무언가의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단순히 최상환 연구원하고 손천택 연구소장만의 문제냐. 근데 이거 사실 되게 민감해.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 내에서도 부정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긍정해버리긴 어렵지만 부정하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최상환 연구원하고 김현성 연수원장하고의 이 얼라이 그리고 오연득 그 행정부원장하고 뭐 오대영 처장 이렇게 내려오는 얼라이 이 과정에서 오연득 행정부원장 얼라이와 김현성 연수원장 얼라이 간의 이 갈등도 이것의 직접적인 뭐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천택 연구소장이 연구소장을 하다가 인천 아시안게임 뭐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인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손천택 연구소장이 그거 한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공모도 안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규정을 바꿨다고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과연 어떤 힘이 작동해서 들어왔느냐를 또 사실 내부적으로도 말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오연덕 행정부원장이 그 힘을 대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사이가 나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규정상 보면 연수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연수원장이 네. 사인을 했어요. 네. 그거를 사인하고 부원장이 받아서 연수원장이 그래서 연수원장한테 누구한테 추천받았습니까? 내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냐? 오연득 부원장이죠. 봐봐. 그러니까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오연득 부원장이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손천택 연구소장도 다시 연구소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른 그 행보를 오연득 부원장이 보였다. 오연득 부원장한테 왜 추천했느냐 했는데
2013년 12월까지인가 하고 그만뒀을 거야 아마. 나갈 때 나하고 사이 안 좋았다. 감정도 안 좋았고 나하고 코드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와 보니 이 연구소에서 빨리 그 학술지 뭘 등재지가 돼야 되는데 이 등재지를 컨트롤 타워를 할 사람이 대한민국 체육계에 손채택밖에 없더라. 교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능력을 우선으로 내 감정은 버리고 그 사람을 모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럼 우리 태권도 학술계를 잘 아는 우리 서 선배한테 물어볼게요. 그 적당한 인물이 서성원 선배가 학술 쪽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으로서 대한민국 태권도계 내지는 체육계에 그 손천택 연구소장밖에 없다라는 오현득 행정부원장의 언급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손정택 연구소장을 왜 다시 데리고 왔느냐? 손정택 연구소장이 조금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렇지만 그 1988년 태권도 학회 초대 주역으로서 저는 그 손정택 교수의 학문적 그리고 또 대내외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국견연구소 학술지가 등재되는 건 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1년 동안 인천 조직위 사무처장 갔다가 다시 컴백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컴백을 해서 연구소장으로서 과연 화합과 연구소의 어떤 질적 그 성과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다 했나, 본인이 오면서 오히려 연구소 내부의 분열만 더 키운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장이 책임을 묻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소장 인터뷰 날짜 좀 정하러 갔는데 10월 5일 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한답니다. 한 기자도 알겠지만 그 뭐 이제 단증 없이 뭐 사범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도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이제 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모양이죠. 태권 라인에서 했습니다. 태권 라인이라 하면은 서 선배가 있던 친정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친정 태권도 신문도 그렇고 태권 라인도 그런데 국견 어제 브리핑 자료 잠깐만. 일단 나중에 시간 됐을 때 우리 손정택 연구소장을 좀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논란거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그거 한번 했어요.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웠어요? 태권도에 날 때 했어요. 그래 좀 그러니까 저희가 시원시원하다고 그래서 시원시원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생활체육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 손천택 연구소장의 약점 내지는 흠집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생활체육 지도자 지금 태권도가 이제 도장을 차리는데 우리 그때 몇 번 이슈를 한번 나왔잖아요. 서 기자도 이제 체육관을 도장을 그냥 낼 수 있다. 네. 생활체육 지도자 예전에 4단 이상의 사범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의 자격 요건이 되는데 지금은 신청할 수 있고. 만 18세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활체육 지도자 응시해서 연수 받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실기도 좀 하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바꿨느냐? 거기에 손철택 현 연구소장이 연구소 소장 재직 시절, 그러니까 전 아시안 게임 그쪽 조직이 가기 전에 연구소장 재직 시절에 여기에 이제 개편위원장으로 지금 아까 지금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 언론중재위원회 아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거 공청회를 2번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태권도 사범 자격증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격 제한에. 네.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 이슈가 갑자기 나왔던 게 뭐냐면 국가대표 선수가 유도나 태권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거에 국위 선양을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단을 4단을 뭐 이거 승단하는데 신경을 못 쓰고 운동에만 집중했는데 이 사람들이 금메달 땄는데 도장도 못 차리는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못 따서 이거 도장 못 차린 게 이거 모순 아니냐,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걸 해라. 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청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급하게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쪽 관련된 뭐 부처라든지 이걸 통해서 완화가 됐는데 아예 뭐 몇 단 이상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그쪽의 입장이었다면 국제대회에서 입상자들은 4단이 아니고 사범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걸로 인정이 된다고 할 그런 완화로 충분한데 아예 그냥 사범 자격증도 없애버리고 4단 이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편하던 개편위원장이 손철택 연구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손철택 연구소장의 항변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질문한 그렇죠. 거죠. 거기에 인볼브가 돼 있었던 건 맞지만 난 개편위원장이 아니고 그러나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는 개편위원장이라고 돼 있고 어찌됐건 자기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디테일한 그러니까 태권도의 경우에 생활체육부도자를 따는데 뭐 4번 자격증이나 4단에 대한 부분은 나랑은 상관없는 부분이다. 나는 거기에 개입돼 있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나는 그 외의 것들을 설계하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몰랐고 뒤늦게 알고 나도 사실 귀뜸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뒤에 처음에는 난 전혀 전혀 몰랐다. 몰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귀뜸을 하긴 했다. 뭐 후배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역시 그 후배들이 하는데 이걸 좀 자장격을 좀 그 중량감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부탁을 해서 내가 그래서 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장이 알지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반문했어요. 자문위원장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저희한테 이제 반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미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개편위원장에서 개편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주요 쟁점이에요. 그때 공청에서 나왔던 공청의 주요 쟁점. 자격 제도별 지도 내용, 수준에 따른 명칭, 뭐 등급 세분화, 뭐 자격 종목 신규 폐지 절차, 그리고 여기에 남은 자격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가로 열고 학점, 학력, 체육 지도와 무관한 경력, 행정, 뭐 그리고 무자격 지도 경력 등, 그리고 자격 검정 제도 운영 방안, 뭐 등등등 여기에 이 태권도가 포함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태권도뿐만 아니라 유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 핵심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기원에서 뒤늦게 이게 이미 이제 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기원에서 그때 뭐 사계단체 및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토론을 열었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다 이거는. 태권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이게 개편은 이 태권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건 진실은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 논란은 그 엑스맨이 국기원 내부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손수탁 연구소장은 본인은 몰랐다고 자문위원장으로 들어가면서 개편위원장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몰랐다고 항변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자문위원장 내지는 개편위원장을 맡으셨다면 그건 실제로 그 역할에 대한 충실도보다는 자리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그날 알고 있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닥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건 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또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태권도 그쪽에서는 뭐 일단 그 손정택 연구소장이 10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손정택 연구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10월 5일 이후에 정식 인터뷰를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그때 연구하세요. 정치학을 하지 마시고. 일단 국기원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요소에 휩싸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국기원이 좀 문제가 있다. 옛날부터 좀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좀 이제 곧 국기원이 당장 앞으로 올해 이제 연말까지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아마 해가 넘자마자 세미부터 아마 시작되겠죠.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국 자체가 지금 이제 내년 총선 이미 이제 스타트해서 지금 얼마 시끄럽습니다. 근데 국기원은 내년 대선 있잖아요. 이사장 선출 및 이사들이 한 70%가 이제 대폭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정쟁이 또 시작될 텐데, 그러면 또 직원들이,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 사무국에 있던 직원들은 또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또 거기 기조에 따라서 또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은 내부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부정비리 및 뭐 또 줄 개파에 따라서 이런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기원 내부의 어떤 좀 내실을 좀 어느 때보다 좀 다져야 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거 손천택 뭐 최상한 누가 잘못 떠나서 누구는 하극상했다고 해서 해고가 당하고, 누구는 원장한테 들이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누구는 원장한테 멱살을 잡아가면서 겁박을 했는데도 그냥 오히려 뭐 중책을 맡고 오히려 월정액이 100만 원이 인상이 되고,
누구는 또 누구지 그때 월급 안 올려받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가서 했는데 그 원장이 물러나고 나니까 월급은 다시 올리기로 예상했던 그렇죠. 대로 300으로 올려서 받고. 누구는 법정에서 400만 원의 벌금에서 취업 규칙에 따라서 해고 대상자인데도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고 그리고 정직 1개월로 그 어떤 걸로 끝나고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가는 거죠. 그러면 태권도 일반 민간인들 아니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데 안에 국회의원 직원들은 무슨 힘없으면 줄 못 서면은 나는 이렇게 불이익 당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은 줄의 논리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국회의원 비전과 미래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담인데요. 한 기자 얘기했는데 그 이규영 원장 시절에 김모 이사가 복도에서 이규영 원장 진짜 멱살 잡았어요.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당시 이사는 원장실을 나서는 이규영 원장을 따라 나서 어깨를 밀치며 대놓고 쌍욕을 했다. 멱살을 안 잡았구나. 멱살 안 멱살 잡고 잡았던 건 욕을 아니었어요. 했대. 쌍욕은 직접 제가 어떻게 쌍욕을 했냐? 라고는 물어봤죠. 뭐라고 했답니까? 하여튼 괜찮았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그 조사권, 재판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지. 아니 요즘에 요즘에 태권도기 워낙 이슈가 많고 특히 요즘에 국회의원 조사위원회 굉장히 많이 열잖아요. 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특별감사. 우리한테 용역 주면 진짜 우리 잘하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지금 뭐 변호사 쓰고 그 비용 아마 조사위원회 지금 이번에 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하면서 노무사, 변호사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 일기 포함하면 아마 비용이 꽤 들어갈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주면은 좀 그 50% 선에서 우리 그 제작비 충당하고. 그래요? 네.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지만